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내일 아침에도 온전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아주 기괴하고 섬뜩한 박동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설이 아닙니다. 재계 서야 상위권인 롯데그룹이 시중은행에서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긴급하게 수혈받았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4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나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거인이 갑자기 손을 버린 걸까요? 겉으로는 운영자금이라 말하지만 시장에 노련한 사냥꾼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당장 숨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꽂은 산소호흡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을 상상해보세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롯데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미세하지만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린 석유화학은 바닥을 치고 있고 건설은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건 죄가 아니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이 시점에 거액을 빌린다는 건 내부 연금이 바닥났다는 처절한 신호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굵직한 기업 위기들도 시작은 항상 이랬습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 터져버렸죠. 더 무서운 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 2개월 뿐이라는 점입니다. 왜 하필 2개월일까요?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수문이 열리기 전 시장의 모든 부실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태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롯데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단순히 그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액을 빌려준 수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우리들의 일상과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모은 예금이 대기업의 위기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이 무의미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팩트는 날카롭지만 제 진심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롯데라는 거대한 공룡이 내뱉는 신음소리가 왜 여러분의 안방까지 들려오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4조 원의 불길이 대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빚고 있는 동맥, 금융기관의 셔터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대기업의 비명이 서민들의 예금 창구에서 절규로 겨나는 그 끔찍한 연결고리, 그 정점에 있는 한 곳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금은 그곳에서 안전할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의 비명이 남의 집 불구경처럼 느껴지시나요? 대기업이 망해도 내 예금 5천만 원은 국가가 지켜주겠지 라는 그 안일한 믿음,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대기업이라는 댐에 생긴 균열은 반드시 가장 낮은 곳, 즉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부터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 불길이 옮겨 붙은 곳이 바로 우리 곁의 이웃 같았던 새마을금고입니다.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일부 지점의 연체율이 무려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1%만 넘어도 비상벨이 울리는데 20%라니요? 이건 이미 정상적인 은행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긴 소중한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건물을 올리겠다고 돈을 빌려간 시행사들, 즉 부동산 PF 대출에 수조 원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지방 곳곳을 가보세요. 공사가 멈춘 채 뼈대만 남은 아파트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잡초만 무성한 그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바로 여러분의 전세자금, 아이들 등록금, 부모님 수술비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분양은 안 되고 공사비는 치솟고 빌려간 사람은 배를 째라고 나옵니다. 그 손실의 구멍을 메꾸는 건 결국 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우리들의 몫이 됩니다. 더 섬뜩한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과 내 돈을 당장 내 손에 쥐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돈을 빼려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보험기금이 그 엄청난 현금을 즉시 들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산을 매각하고 보상 절차를 밟는데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경제활동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실제로 뱅크런이 시작되는 과정은 찰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느 지점이 인출을 제한한다더라 라는 짧은 글 하나가 올라오는 순간
이성은 마비됩니다. 너도 나도 앱을 켜지만 접속자는 폭주하고 화면은 멈춰버리죠. 불안해진 사람들이 오프라인 지점으로 달려갔을 때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마주할 절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줄 끝에 서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위기가 터져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방향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금리의 시대였지만 이제 곧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올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돈의 대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이동이 시작되는 찰나의 순간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라는 해일이 밀려오기 전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의 전염입니다. 뱅크런은 숫자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직스럽던 주거래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도살장처럼 느껴지는 건 한순간이죠.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접속 대기 중이라는 5글자. 그 짧은 기다림이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단톡방에 퍼진 정체 모를 소문 하나가 산불처럼 번져나갈 때 이미 여러분의 예금은 숫자 이상의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의 뱅크런은 과거처럼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손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은행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PF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더미로 이미 세상 밖으로 흘려보냈죠. 그런데 한꺼번에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리 건실한 은행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댐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댐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금자 보호라는 방패도 뱅크런의 광통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얇아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보상 신청을 하면 국가의 금고 또한 바닥을 드러내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들이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할 때 조용히 운동화 끈을 묶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공포는 전염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공포가 오히려 투명한 유리가 되어 세상의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영리한 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서민의 금고가 흔들리는 지금 시장의 진짜 주인공들은 이미 은행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낮은 은행이라는 댐을 빠져나와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흐름에 올라타려 하고 있죠. 우리가 머니무브라고 부르는 이 대이동의 물줄기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종착역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은행 창구로 달려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상이 다시 살기 좋아질 것 같으신가요? 착각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에 돈을 푸는 축복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에 꽂는 마지막 독한 약입니다. 이제 곧 이자가 낮아진 은행이라는 댐의 수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혀있던 수백조 원의 자금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머니무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돈들은 결코 평등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냉혹한 짐승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과 더 단단한 안전이 보장된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여러분, 머니무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자산의 공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은 앉아서 가치가 깎이는 낙제점 자산이 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누군가의 기회는 황금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의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대기업 롯데의 위기설과 새마을금고의 부실 시그널이 맞물리면서 이번 머니무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돈과 기회를 포착한 돈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2개월의 골든타임은 바로 이 소용돌이가 치기 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배를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돈이 은행을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갈지 그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자산 양극화의 거대한 파도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대이동을 통해 평생 벌 돈을 단 몇 달 만에 거머쥐겠지만
준비 없는 다수는 이동하는 돈의 먼지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금리 인하라는 인공호흡기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은행문을 나선 지 오래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그 낡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집결하고 있는 진짜 부의 성질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내 아파트 값도 옆집 상가도 다 같이 오를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하고 게으른 착각입니다. 과거처럼 모든 자산이 동시에 타오르는 불꽃놀이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은 철저하고 잔인한 초양극화입니다. 돈이 은행을 빠져나와 시장으로 쏟아질 때 그 돈들은 결코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이미 검증된 곳과 압도적인 우량 자산으로만 좁고 깊게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리가 낮아지니 대출 부담이 줄어 집값이 오를 거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롯데조차 거액을 빌려야 하고 새마을금고가 PF 대출로 신음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며 저 멀리 달아나고 있지만 지방의 미분양 단지들은 처참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니무브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돈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곳으로만 쏠리는 초압축 현상이죠.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 우량지와 비우량지의 격차는 평생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더 노골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역설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항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실적도 없이 꿈만 먹고 살던 잡주들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대신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우량주들로만 전 세계의 돈이 쏠립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잔인한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팩트는 차갑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이 이 격차의 위쪽, 즉 선택받은 자산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버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돈들이 마지막에 정착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부의 요새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에 올라타기 위한 1등석 티켓 2장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산 양극화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1등석 티켓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입니다. 또 뻔한 종목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 결국 마지막에 정착하는 곳, 그 하방을 지탱하는 거대한 바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길목과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 그곳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여러분의 자산을 부의 궤도로 쏘아올릴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기술주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반응합니다.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평가받는 기업들에게 저금리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금리라는 날개까지 달아준다면 그 주가의 폭발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바닥을 다진다면 엔비디아는 그 자산을 천장 위로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을 강조할까요? 바로 2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고 나면 이미 시장 가격에는 모든 호재가 반영되어 여러분의 손을 떠나버립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장에 공포가 가득하고 대기업 위기설이 돌 때가 역설적으로 이 우량주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무릎 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훗날 그때 살 걸이라며 후회하는 수많은 대중 중 한 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투자자로서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내 사업을 꾸려가는 사장님이라면
혹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이 간절한 분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기업조차 4조 원을 빌려가며 사수하려 했던 것,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초자 그 이상의 생존 전략, 그 비밀스러운 열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기업 롯데가 4조 원을 빌려가면서까지 사수하려 했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공룡이라도 몸속에 피가 돌지 않으면 쓰러지듯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현금은 곧 생명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작은 사업체를 꾸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장사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줄고 날씨가 좋으면 반짝 매출이 오르는 시기에 천수답 경영으로는 다가올 경제해이를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패, 바로 구독 모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장님과 이미 이번 달 매출의 70%를 확보해 둔 채 하루를 시작하는 사장님 중 누가 더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동네 반찬 가게를 하더라도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월정액을 받고 엄선된 식단을 집 앞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뜨내기 손님을 구독자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대기업 위기설이나 금리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현금 엔진을 갖게 됩니다. 구독 모델을 내 사업에 이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가게를 찾는 손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게에서 어떤 가치를 소비하는지 파악한 뒤 그들의 시간을 아껴주거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구독 서비스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는 자영업자는 어떤 불황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때마다 경쟁자들을 제치고 독보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이제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법부터 내 사업을 지키는 생존 전략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롯데의 신음과 새마을금고의 경고음, 그리고 머니무브의 서막까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듣고도 설마 별일 있겠어? 라며 잠에 들겠지만 누군가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장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2개월 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실행 지침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과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실천해야 할 3가지 골든 리스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60일 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실까요? 누군가는 은행 창구 앞에서 굳게 닫힌 셔터를 두드리며 내 돈 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전략을 세운 여러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곡선을 즐기고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결코 운이나 타고난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2개월 뒤의 진실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에서 갈릴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첫 번째 골든 리스트는 내 현금의 위치를 냉정하게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에 잠시 눈이 멀어 이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꽉 채워두는 모험을 하지 마십시오. 리스크가 감지되는 곳에서 현금을 빼내 1금융권의 파킹 통장이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한 저수지로 옮겨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금 자체가 묶여버리는 리스크를 단 몇 %의 이자와 바꾸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어 1등석 티켓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다가올 유동성 파티의 가장 화려한 주인공들입니다. 남들이 대기업 위기설에 벌벌 떨며 현금을 움켜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이 우량 자산들을 모아나가십시오. 2개월 뒤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고 세상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 티켓의 가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치솟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사업과 일상에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뜨내기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를 당장 멈추고 고객을 구독자로 만드십시오. 직장인이라면 내 몸값을 높이거나 부수입을 만드는 등
어떤 경제 위기에도 마르지 않는 나만의 샘물을 파야 합니다. 대기업 롯데조차 현금이 없어 조단위 돈을 빌리는 이 시대에 끊이지 않은 현금 흐름을 가진 개인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됩니다. 역사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공포를 이겨내고 준비한 사람의 금고로 불을 옮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거대한 머니무브의 물줄기 앞에 서 계십니다. 롯데가 흔들리고 새마을 금고가 위태로운 지금이 평범한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단단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